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작은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 그 피라미드가 모두 깨졌습니다. 예,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여전히 새로운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봤다는 이유 의혹에 더러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벌 피라미드가 워낙 강고하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작은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피라미드가 모두 깨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험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는 모두 사회적 형벌에 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과거에 정의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공소장 내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데, 이수유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알려진 내용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대리시험 논란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확히 명문화가 돼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 명문화가 안 돼 있어도 하여간 그 상식이죠. 그 명문화는 돼 있는데 응시 요강에 타인 도움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를 그러니까 타인 도움에는 이제 이건 대리 시험이죠. 단순히 조언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리 시험을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유시민 이사장이 뭐 오픈북 시험이라서 부모가 봐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 숙제 수준으로 지금 그 미국 대학의 명문 대학의 시험을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이거는 응시 요강하고 무관하게 대리 시험 컨닝과 같은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깜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저렇게 부모가 대학생 자녀, 외국에 있는 대학생 자녀의 시험 문제를 동시에 풀어서 답을 준 것이 정말 깜찍한 행동인지라고는 아마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참 조국 전 장관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놔놓고, 근데 그 시점에 본인은 저렇게 아들의 어떤 시험 문제, 더군다나 본인이 교수지 않습니까? 예. 부인도 교수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은 또 몰라요. 본인들의 학생을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의 그런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엄마 아빠 빨리 지금 되게 해. 그리고 나 시험 문제 보낼 테니까 빨리 답 써. 그리고 앞에 5문제, 뒤에 5문제 자기들이 각각 나눠 써서 보내고, 그걸 2차례나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예.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 것인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 도움 금지 정확히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계속해서 좀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구자영 차장. 그러니까 네. 아들 대리시험을 2번 봤잖아요. 네네. 첫 번째 보고 나서 두 번째 이 사이에 네. SNS에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경악한 부분을 갖고 진주권 교수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016년에 이제 정유라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한겨레가 이대 교수가 직접 이 학생인 정유라의 이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보도를 리트윗하면서 경악한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아들 시험을 대리 시험 본 거 아닙니까? 그 조국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경악할 일이 자신에게도 좀 발생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로남불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비판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어 더불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소장 내용이 바로
최광욱 비서관이 이 발급해줬다는 가짜 인턴 증명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광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뿐 아니라 과거에 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도왔던 것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사적인 뭐를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다른 길을 좀 제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알려진 내용,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광욱 비서관이 과거에 정경심 교수의 재산 분쟁 과정을 이수희 변호사님 예. 변호해 준 적이 있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얘기인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친정이 좀 그 자산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 형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지간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와 다른 형제들을 대리했던 것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라는 거죠. 예. 소송 결과는 그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예, 뭐 상속재산 분할은 뭐 지고 이기고가 없는 거죠. 뭐 어차피 분할하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나서 10개월 뒤에 이 2017년 10월경에 문제의 그 인턴 증명서, 허위 내용의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게 다 대가관계 아니냐. 맞아요. 그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만큼 조국 그 수석하고 최강욱 비서관하고는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제 이런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좀 내보이기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직기관 감찰과 비서관으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뭐 제가 너무 억측인지는 몰라도 그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러니까 발급해준 거잖아요. 악에서 최강욱 써준 비서관이.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봐서는 이렇게 뭐 아주 깐깐한 뭐 이런 그 고리타분할 할 정도로 깐깐한 공무원 스타일은 아니고 조국 전 수석의 표현을 빌으면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카웃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스카웃 부분 말씀하셨지만 최진봉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논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인턴서도 써주고 그 전에 부인의 재산 상속 분쟁도 변호를 했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부하러 가는 게 보답 아니냐. 이 대가성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비서관으로 지금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예컨대 뭐 남동생과 함께 오빠를 상대로 해서 재산분할 소송을 했고 거기에 변호를 맡았었고요. 그게 2년이 됐는지 몇 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아마 인턴 증명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최광욱 변호사가 해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지도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서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입장에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인데 이걸 뭐 입증해 내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가까운 관계였던 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비서관으로 선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좀 저걸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예를 들어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는 분입니다. 그럼요. 자, 그런 분이 지금 자기가 모시던 상관에 지금 그 인턴 증명서를 뭐 이조해줬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있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최근에 뭐 서면 브리핑 많이 했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옹색하다, 나올 때마다 입장을 냈어요. 예. 기자들이 자꾸 묻습니다. 청와대 그 대변인한테. 아니, 최강욱 비서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좀 내달라. 아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최소한 이렇게 핵심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예. 청와대가 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어떻게 한다든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말을 하지 않고, 과연 국민소통수석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뾰족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계속해서 알려지는, 새롭게 알려지는 공소장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는 장외 여론전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